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어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예선이 실시가 됐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예선전 초반전이 이제 끝이 났고 금년 예선전의 윤곽도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이오와 뉴햄프셔의 초반 예선전은 일종의 초장의 간보기 같은 과정입니다. 아이오와 뉴햄프셔 모두 작은 주고 백인 일색인 주고 산업 구조가 단순한 지역이지만은 벼르고 별러온 예선전의 뚜껑을 열어보면은 뭔가 어렴풋한 것이라도 윤곽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반전에 모두 큰 관심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선거 초반전의 양상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선두주자로 나와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졸전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샌더스의 개혁 세력의 적수로 꼽히던 엘리자베스 워런도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에 빠져 있습니다. 의외로 온건 중도파인 핏 버리저지 전 시장 그리고 에이미 클로버처 상원의원이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을 한다면 민주당 예선전은 매우 유동적인 상태로 분열적이고 장기전에 예선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 있고 지금 장외에서 초반전을 생략한 마이크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오히려 덕을 볼지도 모른다 하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실시된 뉴햄프셔 예선 결과 그리고 아이오와 뉴햄프셔 예선이 끝난 시점에서의 예선의 윤곽 그리고 앞으로의 선거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의 결과를 보면은 샌더스가 25.9% 득표를 해서 선두를 차지했고 2위가 핏 버리저지 24.4%, 클로버차 19.8%, 워런 9.3%로 크게 뒤진 4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은 8.4%로 겨우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아이오와 예선전에서는 4위에 머물렀었습니다. 이 대부분들의 예상은 조 바이든이 경험이 많고 여론조사 선두의 힘으로 선전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4위, 5위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 개혁 세력, 메디케어 포 올을 주장하는 샌더스 그리고 워런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표를 펴보니까 워런이 맥을 못 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하버드 대학의 교수 출신이고 한때는 월스트리트의 억만장자들이 벌벌 떨었다는 워런인데 의외로 졸전을 벌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초장에 불과합니다. 22일에 이제 네바다 예선이 있고 29일에 사우스캐롤라이나, 3월 3일에는 16개 주가 동원이 되는 슈퍼 투스데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소규모 인구의 예선이 아니라 인종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바로 미국의 얼굴과 비슷한 지역으로 선거전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이 어제 개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뉴햄프셔를 떠나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한판 승부를 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흑인이라든가 라티노들에게 생소한 브리저지라든가 클로버처가 맥을 못 출 수도 있다 하는 예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치 평론가들은 성급하지만은 결국 민주당 예선전이 샌더스 그리고 블룸버그와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샌더스가 개혁적인 민주당 블록에서 강세인 것은 이미 드러났고 블룸버그가 비록 지금은 장외에 있지만은 초장 4개주의 예선을 생략하고 3월 3일 슈퍼 투스데이부터 뛴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반전을 생략하고 예선전에서 성공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인데요. 이 사람도 초반전에 생략을 했다가 보기 좋게 넉다운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블룸버그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지금 슈퍼 투스데이 예선주 16개 주에서 선거 광고를 그야말로 한포 사격과 같이 하고 있다 하는 얘기까지 있는데 그 액수가 9자릿수입니다. 9자릿수라 그러면 억대를 의미하게 됩니다. 현재 후보들이 처한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조 바이든, 아이오와, 뉴햄프셔에서 4위, 5위로 절전을 벌였습니다. 지금 선거 기금도 거의 바닥이 났고 자신감도 크게 추락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의 경험, 또 여론, 가장 강력한 트럼프의 적수가 될 것이라는 여론 때문에 큰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그가 29살의 연방 상원에 당선이 됐고 부통령을 역임했고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유크레인 사건, 아들과 관련된 공화당의 부패 조사를 벼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샌더스, 개혁적인 선두주자입니다. 젊은 층, 개혁 세력들이 강력하고 꾸준한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선거 기금도 지금 최고 수준으로 모아놓고 있습니다. 아이오와 뉴햄프셔에서 초반전에 1, 2등을 했고 개혁 세력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밀린 것이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 세력의 경계를 넘어서면은 경쟁력이 과연 있을 것이냐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Democratic Socialism이라는 말을 꺼낸 사람인데 Democratic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지만은 Socialism이라는 단어를 미국이 수용할 것이냐 하는 의문입니다. 벌써 트럼프는 이 단어를 여러 번 써서 그를 공격했습니다. 세 번째, 마이크 블룸버그, 빌리언이어고 블룸버그 통신사의 사주입니다. 수억 대의 자비로 선거 기금을 지금 쓰고 있고 그러나 약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그 선거 기금의 빅머니에 대한 저항감이 있습니다. 돈으로 표를 산다.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지론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Stop and Frisk, 그가 뉴욕시장 당시에 경찰에게 부여한 권리인데 범죄 용의자로 의심이 되면 누구라도 정지를 시켜서 몸을 수색할 권리를 준다.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흑인 사회는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체류자로 의심이 되는 동양계 이민자가 지나가고 있는데 정지를 시키고 신분증을 내놔라 라고 경찰이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불법 이민자인 폴리시 또는 러시안이 있다. 그러나 백인이라는 외모 때문에 정지를 시키지 않았다. 이거는 굉장히 불공정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예선전은 아이오와 예선 당시에 집계가 지연될 정도로 혼란을 빚었고 이념 전쟁, Medicare for All에 대해서 후보들끼리 서로 논란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매우 분열적이고 중도, 온건, 개혁 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선전이 매우 유동적이고 장기전이 될 것이고 모호성이 많다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본부에서는 진보 세력 내에 grassroots 운동이 활발하고 강력하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다. 이런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트럼프 세력은 우선 탄핵 정국을 무사히 잘 넘겼고 둘째로 트럼프의 정치적인 기반 세력들은 별 변동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지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약세이기 때문에 트럼프 캠프의 자신감이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다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대1의 대결하면은 트럼프에게는 샌더스가 제일 쉬운 상대가 될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셜리즘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이 약세고 샌더스가 강세입니다. 이 민주당 예선 룰은 승자 독식제가 아닙니다. 주 예선 결과에 따라서 표수대로 대의원을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선이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고 자칫하면 7월 밀워키 전당대회까지 계속이 될 것이다. 그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월 12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민주당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 사우스밴드 시장을 제치고 승리했습니다. 샌더스 상원 의원은 97%, 개표 기준 25.9%를 득표해 24.4%를 득표한 부티지지 전 시장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3위는 19.8%를 득표한 에이미 클로버첼 상원 의원이 차지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각각 9.3%, 8.4%를 득표해 득표율이 10%에 미달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전 부통령은 첫 관문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4위를 차지한 데 이어 어제는 5위로 추락했습니다. 민주당 경선 주자였던 대만계 미국인 기업가 앤드류 양과 베니 상원 의원은 개표가 진행되는 중간에 경선 레이스 중도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경선 주자는 9명으로 줄었습니다. 패트릭 전 주지사도 선거운동을 지속할지 여부를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오와 코커스에 이어 어제 실시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도 완승하며 독주를 이어갔습니다. 공화당에서는 96% 개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85.7%, 웰드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9.1%를 기록했습니다.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 측근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개입하자 담당 검사 4명이 전원 사임했습니다. 법무부의 개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 구형에 대한 불만을 트위터에 공개 표명한 직후 이뤄져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로 기소된 옛 참모 라젤 스톤에 대해 검찰이 7년에서 9년을 구형한 데 대해 매우 끔찍하고 불공정하다며 오심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시스 교황이 사제가 결혼하지 않는 사제 독신제에 변화를 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황은 오늘 발표한 교황 권고 친애하는 아마존에서 기혼 남성에게 사제품을 주는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10월 한 달간 바티칸에서 진행된 이른바 아마존 시노드에서는 사제 부족 문제를 겪는 아마존 지역에 한정해 결혼한 남성에게도 사제품을 허용하는 문제가 집중 논의됐고 폐막 때 이를 찬성하는 입장을 담은 권고문이 채택돼 주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교황은 미래에는 이를 고려할 수 있겠으나 아직은 때가 이르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 지역 8개 카운티에 윈터 웨더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대는 오늘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눈과 혹한, 강풍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눈은 오늘 오후부터 내려 최고 6인치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으며 내일 최저기온은 마이너스 2도까지 내려갑니다. 내일 풍속은 최고 시속 35마일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배우 좌시 스몰렛이 어제 특별 대배심에 의해 허위 보고 등 6개 혐의로 새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여름 쿡카운티 검찰에 의해 16개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쿡카운티 법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의혹 조사를 위해 특검 조사를 판결했었습니다. 일리노이 내 학교들의 총기 사건에 대비한 훈련 의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2개의 교사 노조는 어제 이 교내 훈련으로 학생들의 심리적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중지할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잦은 교내 총기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작년에 만들었는데 전국 39개 주가 동일한 훈련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1에서 3인치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최대 6인치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38도, 밤 최저 18도. 내일은 강한 바람과 함께 오전에 눈이 내리겠고 오후 들어서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밤 기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22도, 밤 최저 마이너스 2도. 금요일 맑겠고 낮 최고 기온은 10도대까지 떨어지면서 매우 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17도, 밤 최저 9도. 토요일 흐리겠고 기온은 다시 20, 30도대를 회복하겠습니다. 낮 최고 35도, 밤 최저 26도입니다.